보면 영상 제가 방금 올렸어요. 밑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안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냥 컨트롤 클릭하세요. 컨트롤 클릭.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컨트롤 클릭하시면은 아까 봤던 화면이잖아요. 아까 봤던 화면이고, 여기 보면 자막, 이거 저 신경 안 써요. 그냥 유튜브에서 알아서 입혀줄 거예요. 화질도 뭐 제가 알아서 개선을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막 알아서 입히고 알아서 화질 개선을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고, 복습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좀 알아야 되는 거, 사전 지식 같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데이터 베이스란 말이에요. 보통 DB라고 하는데, 데이터 베이스예요. 데이터 베이스가 뭘까요? 데이터 베이스가 뭐야? 아는데 생각나는 거. 집 같은 느낌이죠. 그럼 데이터는 뭔데? 우리가 뭘 데이터라고 해요, 보통? 정보? 맞아요. 그냥 그거예요. 정보의 집합 정도예요, 그냥. 정보가 사는 집 하면은 그냥 데이터 베이스인 거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내 주민번호는 나에 대한 데이터가 맞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창업을 해야 돼, 또는 개발 공부를 해야 돼, 또는 뭐 기업에서 활용하는 거, 이게 좀 갈려요. 쓰는 방향성이 약간 달라요, 얘네들끼리. 내가 만약에 의사야,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그냥 떠올려보세요. 내가 만약에 의사야. 우리 맨날 뭐 병원 가면 앞에 앉아 계신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보통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죠? 환자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이력 같은 거, 이 사람 뭐 예약 잡아주고, 뭐 이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고, 또 내가 이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해줬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또 많이 쓰는 게 그런 거, 이제 뭐 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어떤 약을 어떤 식으로 처방해줘야 되는가, 또는 이 약의 그러니까 약의 용법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또 기타 내가 뭐 쇼핑몰을 창업한대.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진 같은 거? 데이터죠. 그죠? 또 뭐야? 뭐 쇼핑몰 뭐 있어? 뭐 있지? 무신사? 같은 거? 무신사 스토어예요. 내가 이 회사 대표야. 그러면은 얘네들만 있으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회원 정보도 필요할 것이며, 결제 정보도 필요할 것이며, 맞죠? 여기서 정보라 하면 데이터인 거고, 이런 웹사이트에서 활용하는 이런 이미지 정보들 같은 거, 이런 거 다 까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 다 데이터잖아요.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런 데이터잖아요. 보이죠? 오른쪽에. 있잖아요. 뭐가 됐든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데이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건데? 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개발자들이 하는 거지, 이런 거. 뭐 여기서 로그인 어디냐? 이런 거? 로그인을 한다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인 거고, 회원 가입이라 하면 나는 이 기업에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이 기업은 회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 회원은
뭐 얼마치 샀으니까 등급은 뭐야 뭐 이런 거. 또는 이 회원은 주소가 어디니까 배송지 여기로 설정해야 돼 이런 거요. 그잖아요. 전부 다 데이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업 측이 되는 거고 이걸 만들어주는 놈들은 개발자들이 되는 거고 또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당장 내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며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겠지. 뭐 매출 전표 뭐 이런 거. 총 매출과 뭐 내 이번 달 순수익은 얼마고 막 이런 거 다 데이터화해서 프린트 하잖아요, 요새. 그죠?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쯤 알아놓으면은 그냥 좋다가 아니고 매우 좋다인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데이터베이스 종류 같은 게 또 나눠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이거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제 뭐 MySQL, MariaDB 또 얘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SQL 서버 같은 거 어디서 많이 쓰는지 오픈소스 SQLite 같은 거 또 뭐가 있나? 이런 거 좀 볼까? 여기 보면은 유형별로도 좀 나뉘는 편이고요. 보면은 키값은 레디스, 뭐 컬럼 기반은 카산드라, 문서는 몽고디비, 그래프는 뭐 이런 다른 애들이 있어요. 좀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편이고 또 잘 보면은 그래 이게 낫겠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뭐 세대별로도 구분이 되는 거고 다 몰라도 돼요. 이거 다 하자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쓰던 거 뭐 방식에 따라서도 또 계층형, 뭐 관계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냥 교양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내용인 건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얘는 이제 됐고 데이터 베이스 키 밸류 DB가 있어요. 키 밸류가 뭘까요?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키와 밸류를 저장할 수 있게끔 여기 키, 여기 밸류 이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람 한 명이 있대요. 김철수가 한 명인데 얘 주민번호 뭐 98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 하나당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김철수 주민번호 하면은 단서가 뭐예요? 김철수의 주민번호 하면 여기서 단서는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따라오는 거잖아. 이게 키밸류예요, 그냥. 근데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사실. 김철수의 전화번호 했는데 이제 뭐 핸드폰 3개 돌린다 이러면 전화번호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요. 하나당 하나니까. 이게 끝이니까. 너무 간단해가지고 많이 쓰이진 않고 좀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데 만약에 이런 거야. 여기가 D클래스인가? D클래스의 정원은 31명이야 뭐 이 정도? 뭐 C클래스의 정원은 30명이야 이렇게만 써요. 얘가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얘를 메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면은 너무 방대해져요, 양이. 키밸류가 담아낼 수 없는 정보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좀 어렵고 약간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많이 씁니다. 키밸류 DB는. 대신에 좀 특수한 놈이 있긴 해요. 레디스라고
좀 얘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디스크에다가 뭐 상주하는 게 아니라 램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 이렇게 말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하드디스크가 뭐예요? 하드디스크. 이제 주기억 장치? 맞아?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뭔가 이상한데? 주기억 장치가 맞나?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 거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잖아요. 얘네끼리의 그런 이제 차이점 같은 거.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네요. 나오잖아요. 여기. 주기억 장치는 램 또는 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지식 쌓아 나가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보통 이거 많이 쓰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거 뭔지 알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동식 디스크는 다른 거고 그건 US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애들. 메인보드가 뭐야 그럼? 메인보드. 컴퓨터 조립해보신 분? 난 집에서 조립식 컴퓨터 쓴다. 없어요? 그냥 다 완제품 사서 쓰는 거야? 그리고 본체를 뜯으면은 메인보드라는 게 나와요. 메인보드는 그냥 뭐랄까 통합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본체를 때려 부시면은 메인보드라는 판때기가 하나 나오고 거기다가 하드디스크, 뭐 램, 또 뭐야 CPU, 또 그래픽카드 같은 거 이렇게 꼽아 넣는 거니까 통합을 시켜주는 거야, 부품들을. 그러니까 조립식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내가 따로따로 하나씩 다 사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부품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사야 되는 거잖아. 그걸 그냥 통합해주고 뒤에 뭐 팬 설치하고 본체 안에 넣어주고 뭐 전원 버튼 연결하고 파워 넣고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통합 장치인데, 좀 보면은 기억 장치가 두 개네. 그죠? 하나는 주기억 장치라 그러고 하나는 보조기억 장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건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그래, 내가 게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용량이 모자라다네? 그럼 보통 뭘 해요? 일단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지우지. 그죠? 여기서 용량 큰 거 찾아다가 뭐 다른 게임들 지우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애초에 물리적인 공간을 아예 늘려야겠어 하면은 뭘 해요? 그죠? 하나 더 사서 꼽아 넣는단 말이야. 용량 더 큰 걸 사서 꼽아 넣는다던가. 근데 이 경우가 좀 달라요. 게임 사양이 너무 높아. 게임이 너무 고사양 게임이야. 그러면은 얘를 늘린다고 해결이 돼요? 그거 아니죠. 보통 뭘 하냐면은 그래픽카드나 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차이가 나는데? 둘 다 기억 장치인데 뭐가 다르길래? 그잖아요. 얘도 기억 장치고 얘도 기억 장치래. 지금 보면은 이건 좀 보는 게 좋아. 하드디스크. 내가 만약에 용량이 부족해,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얘를 사서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얼마냐면 2테라에 35,000원 정도요. 보통 요새 테라바이트 많이 쓰잖아요. 예전엔 기가바이트 단위 많이 쓰다가. 그죠? 여기 보면은 뭐 한 10만원 안쪽인 것 같아요. 8테라까지 가도 뭐 10만원 안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 이거 컴퓨터 좀 느려. 램 좀 바꿔야겠다.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은 16기가에 45,000원이야. 어? 16기가면 1테라랑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1테라를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1테라를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비용 꽤나 많이 든단 말이에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얘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나사가 있어요. 여기 모서리마다. 얘를 또 때려 부시면은 이게 나와.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디스크야 그냥. 그에 반해서 램은 생긴 거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이게? 뭔가 다르잖아요? 생긴 거부터가 다르잖아 좀? 그죠? 어떤 차이냐면은 얘는요 기계식이에요. 기계식. 얘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식이에요. 당연히 얘가 비싼 거지. 그죠? 얘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돌려. 그 왜 LP판 올려놓고 된 턴테이블 있죠? 뭔지 알죠? 그거랑 방식이 똑같아요. 여기 끝에 이렇게 좀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헤드라고 하는 바늘이 있어요. 이 끝부분에. 여기 이 끝부분에. 이 바늘이 얘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 바늘을 만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긁어와요. 읽어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의 단위는 뭐냐면은 RPM이야. 이게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 RPM이야 이거. 그에 반해서 얘는 그냥 전자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한 2, 3만 배 차이 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롤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누르잖아요. 그럼 얘로 들어가요? 아니면 얘로 들어가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왜냐면 C 드라이브 들어가면 롤 데이터 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그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뭐가 있을까? 어디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거 그냥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알아서 다 다운로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모든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여기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영속 저장이라 그래요. 영속이 무슨 말이야 그럼? 영속이 뭐예요? 그냥 뉘앙스상?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컴퓨터를 켜서 롤 다운로드 받고 했어요. 뭐 한두 시간 했어. 그리고 다 했다고 컴퓨터 껐어. 그리고 나서 내일 일어나가지고 또 게임해야지 하고서 컴퓨터 켰어. 근데 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왜 없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 그냥 컴퓨터 꺼도 안 없어지는 데이터들을 영속성 데이터라고 해요. 그런 애들은 여기 저장돼요. 근데 내가 롤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요, 사람? 그치, 실행해야 되지. 실행하려면 뭐 해요? 바탕화면에 있는 롤 아이콘 더블 클릭하는 거잖아. 그죠?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는 거는 내가 윈도우한테 야, 롤 실행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윈도우라는 OS, 즉 운영체제는 메인보드를 타고 CPU한테 가서 야, 얘가 사용자가, 유저가 이거 더블 클릭했어. 너 빨리 이거 실행시켜 라고 명령을 또 해요. 명령 체계가 이래요. 그럼 CPU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는 롤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느리다고. 왜냐면 얘는 기계식이니까. CPU는 데이터 처리해주는 애잖아요. 명령 처리를 해주는 뇌잖아요. 뇌. 그래서 얘가 이제 생각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나서 뺀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얘는 빨리빨리 이 들어온 처리, 명령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너무 느려. 왜냐면은 일단 쓸데없는 뭐 커맨드, 배치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 실행을 당장 해야 되는데 실행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도 여기 다 있을 거잖아요. 뭐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뭐 텍스트 파일이라던가 이런 건 당장 실행에 필요가 없잖아. 그걸 여기에 복사해놔요. 그러니까 CPU는 얘랑 일하는 거야. 그럼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아까 한 2, 3만 배 차이 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기억장치인데 기억하고 있는 그 방식이나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 차이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양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집에 가서 유튜브에 조립식 컴퓨터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부품들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거는 사실 얘만 알면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좀 뭐랄까 상식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다른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암튼 이런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거 단위 뭐예요?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어떻게 표현해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램 단위는 뭔데? 얘도 보통 기가바이트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랑 램이랑 단위가 똑같다는 거는 본질이 같다거든요. 그잖아요? 얘네끼리 뭐 다른 일을 했으면 단위가 달랐겠지. 됐죠? 왜냐면 CPU 같은 애들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거 뭐예요? 헤르츠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지. 얘네들이랑 CPU랑은. 이해되죠? 그래서 본질이 같은데 약간 역할이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대신에 둘 다 기억장치고 하나는 주기억장치, 하나는 보조기억장치라고 한다. 그래서 레디스는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 갔냐? 레디스는 램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좀 빨리빨리 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지만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릴레이션가 있죠. 릴레이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관계? 관계적? 관계네. 릴레이셔널 DB라고도 하고 뭐 릴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식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거야. 이게 뭘까요? 엑셀이요. 맞아요. 본 적 있죠, 이런 거. 여기에 뭐 있어? 뭐 여기 학번 있고, 뭐 이름 있고, 뭐 있어? 전화번호, 성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여기에는 뭐
20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는 김철수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전화번호 뭐 이렇게 돼 있고 성별 뭐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뭐 2000 어쩌고 저쩌고 김영희 뭐 이렇게 써 있고 전화번호 뭐 써 있고 여기 여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 명에 대한 표현을 하기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행렬, 몇 행, 몇 열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렇게 돌아가요, 이거.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라클 또는 MySQL 뭐 이런 식인데요. 포스트그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계를 나타낼 때 써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요. 그거보다는 뭐가 좀 더 정확하냐면 이 표 자체를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죠. 이 가로 방향은 뭐라 해요? 행이라고 보통 하고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로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이 방향은 뭐라 그래요?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컬럼, 튜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의 관계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표 자체가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순위도 있거든요. DB 엔진 순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순으로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쭈루룩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상위권은 전부 다 RDBMS예요. 이 앞에 R은 릴레이션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아까 했던 key value redis.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종류들을 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엘라스틱 서치는 좀 어려운 얘기고 밑에 보면 RDBMS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RDBMS는 종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거의 부동이에요. 여기 보면 포스트그리가 5위에서 4위로 된 지가 2016년도로 하는데 그 뒤로는 계속 똑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정보는 글쎄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 이력도 늘어날 것이며 또는 내가 뭐 전화번호만 하나 더 개통을 해도 이건 늘어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는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나은 거니까 이걸 선택을 많이 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RDBMS를 다루기 위한 방식으로 SQL을 써요. 우리가 할 거. SQL. 그러면 SQL이 뭐예요? 아마 멘토님이랑 상담할 때 뭐 SQL 어쩌고저쩌고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SQL이 뭐야?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SQL. 아니 나 처음 봤다. SQL이라는 말을 처음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왜 안 찾아봐 이걸? 나오는데? 처음 본 게 있으면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이제는. 수업 중에 마주치는 거든 아니면은 뭐 따로 공부를 할 때든. 보면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뭐라고 하잖아요. 별로 안 중요해 사실.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조작
할 수 있는 처리 언어.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얘를 통해서 이런 애들을 다룰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용 예시 같은 게 있겠지? 이런 거? 화살이 왜 이래? 그래, 이런 거. 나름의 규칙이 있고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select, sum, average, mean, maximum 이런 거는 당장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DBMS 쓰려면은 얘네들을 일단 알아야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아까도 순위 봤다시피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RDB잖아요. 근데 또 잘만 생각을 해보면 이걸 우리가 안 쓰고 있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 RDB예요. 생긴 게 애초에 행렬이잖아요. 맞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멸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림판에 제가 했던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뭐 이렇게 쭉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써놓고 이 아래는 진짜 찐 데이터들을 채우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다고 들었는데 행렬 아마 고1이었나? 언제 배우지? 아무튼 행렬에 관한 내용 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회사가 어디지? 엑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잖아요. 오피스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면 이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기고 이걸 제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걸 쓰는 이유들, 일반 사무직들이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당장 안 배워도 쓸만하거든. 왜냐면 이런 UI들이 제공이 되고 이런 버튼 하나하나마다 기능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나라 말로 번역도 해줘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이런 거. 그 와중에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다 모아놓는 거잖아요. 뭔지 알죠? 펑션.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날짜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수학적인 것들, 뭐 아니면 재무표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주 쓰는 애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 자주 쓰는 애들을 또 만들어 놔서 얘네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거 아마 만들어서도 써도 될걸? 그러니까 아예 내 펑션으로 만들어서 쓰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엑셀 다룰 줄 몰라요 이거.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랑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 약간.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좀 더 정교한 컨트롤이거든요. 이런 UI 제공되는 이런 식의 컨트롤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한 데이터의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해야 돼요. 설계 및 구축을 하고서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설계랑 구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틀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대신에 좀 더 사용하기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좀 세부적인 컨트롤 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만약에 뭐지 이거? 홈택스?
뭐 세금 관련된 어플을 쓴대. 거기서 내가 뭐 세금 신고 어쩌고저쩌고를 하는데 돈 관련된 거면 엄청 민감한 거잖아요. 걔네들은 엑셀 안 쓴다고요. 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리를 하지. 아, 이 사람 지금 뭐 얼마 송금했으니까 이만큼 차감 이걸 안 한다고. 이해되죠? 특히 은행 같은 데서 뭐 내가 만약에 나 있고 뭐 내 동생이 있는데 내가 동생한테 10만 원을 용돈으로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계좌에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있었대.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을 보냈으면 이거 90만 원이 돼야 될 거잖아요. 내 동생 뭐 100만 원 있었대. 근데 얘가 변화가 없어? 그럼 망하는 거잖아. 그죠? 사실 우리가 은행 어플로 보는 그 계좌 정보 있죠? 그거 그냥 데이터 쪼가리거든요? 그잖아요. 그 실물,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금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관련 보안팀은 꽤나 이제 유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이럴 때 엑셀 안 쓴다고. 다 이런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언어를 쓰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의 개념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는 행이지? 행. 이게 열. 그리고 이렇게 통틀어서 그냥 릴레이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용어예요, 이거 사실. 수학에서 표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행렬 이런 거 나타낼 때 릴레이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얘랑 관계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RDB는. 그래서 찐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프 DB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네오폴-J 막 이런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프 DB 이런 애들 보면 이런 식이야. 이게 찐 관계지. 그러니까 약간 가지치기의 느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relation DB라고 치면은 이미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좀 딱딱한 표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기서의 관계는 얘네들 있잖아. 이거 좀 화질이 그러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얘네끼리의 관계. 이건 나중에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기에는 좋아요. 근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관계? 이건 좀 이상해요.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노드와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이 한 점을 노드라 그래요. 이 노드와 이 노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많이 본 게 최근에 코로나 동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또는 이제 비행기 노선 같은 거. 그러니까 노드가 이제 각 나라의 공항들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노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특정 노드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이런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가 있을까? 그래? 일단 요 정도? 좀 특수한 경우에 쓴다. 엔간하면 다 relational DB로 통합해서 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살짝 나와가지고 document DB. 이게 진짜 올라도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객체 같은 느낌이에요.
자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객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new 키워드를 써서 하는 객체화. 어떤 문서 안에다가 내가 객체화된 정보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얘는 그냥 다큐먼트예요. 이건 진짜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표현하는 문법 중에서 제이슨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봤을걸? 한 번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만큼이 한 묶음이에요. 이 한 묶음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취급하는 거야. 이게 다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요새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이렇게 한 묶음, 저렇게 한 묶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다룰 수 있는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얘는 좀, 뭐랄까,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냥 제이슨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 그리고 저는 진짜 몰라도 되는 건 몰라도 된다고 할 거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할 거거든요. 진짜 그러면 돼요, 그냥.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서치 엔진? 아까 이것도 나왔어서 서치 엔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서치 엔진 약간 다를걸? 비슷한데 서치 엔진 이것도 지금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구글이라는 이런 애들도 뭐 특히 뭐 있나? 또 엔진들이 이렇게 순위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거 또는 아까 봤던 게 아마 엘라스틱일 거야. 엘라스틱 서치라고 있어요. 또 엘라스틱 서치 엔진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아니 사실 몰라도 돼. 지금 한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이거 제일 많이 쓰니까 우린 이걸 써야 돼. 이거만 아시면 돼요. 많이 쓰는 걸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나는 키밸류가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그냥 해야지 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 사실 안 될 건 없거든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랑 비슷한 놈이 몇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랑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근데 나랑 비슷한 놈이 없대. 그럼 내가 그냥 생으로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노가다로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퍼런스가 없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놈도 나랑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면 나는 얘 걸 참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못하면은 시간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내 손해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RDB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DB는 DBMS랑 다른 거예요. 이 수업명이 DBMS잖아요. 우리는 DB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DBMS를 공부하는 거예요. D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잖아요. DBMS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를 해주는 놈이야, 얘는. 얘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여기 1일차에 보면은 여기 DBKO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일단 스크린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 스크린으로 보세요. 그냥 정독하세요, 얘를.
되게 당연한 말들인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 이걸 읽어봤을 때 한 가지 그냥 알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저장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행정복지센터를 갔대. 뭐 등본을 떼고 싶어요. 또는 기타 등등 뭐 등록을 해야 된대 내가. 그러면은 거기 가면 이제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창구든 어디든 서류 주세요 한 다음에 작성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잖아. 뭔지 아시죠? 근데 얘가 이걸 받자마자 파쇄기에 갈아버렸대. 그럼 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짓 한 거네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전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뭔지 알아요? 전산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한창 이런 알바 많았는데 과거에 법원이에요. 법원이야. 법원이면은 소기사가 쓴 그런 이제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재판 과정이라던가 뭐 특히 뭐 기타 등등 서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했어요? 수기로 작성해서 그 뭐 지하실이든 어디든 그냥 문서 저장소에 창고에다가 이렇게 파일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몇 년도 무슨 사건 뭐 해가지고 했었죠.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전산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끝이냐? 컴퓨터 껐대. 근데 내가 여기 이거 이제 옮기고서 얘 파쇄기 갈았어. 컴퓨터 껐는데 이게 날라갔대.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서 이 컴퓨터에서 영속 저장을 하는 게 전산화 과정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장이 제일 중요하다. 인 거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이제 저장을 그냥 못하고 저장할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공간을 설계해야 되고 만드는 그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는 사실 딱히 뭐 의미는 없다. 그 정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틀을 갖다가 쓸 건데요. 이걸 내가 지금 당장 나 데이터베이스를 창조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툴을 써야 돼요. 툴 또는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 회사만의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라클.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는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규칙들도 배울 거고 뭐 기타 등등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그래서 보시면 얘를 계속 이걸로 들었는데 엑셀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테이블은 엑셀 파일이랑 비슷하다 이런 거죠. 엑셀 파일이라 하면 이거 한 면을 그냥 파일이라고 해요? 그건 아니지 않아? 왜냐면 여기 밑에 시트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 집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학생에 관한 거, 여기는 뭐 교수에 관한 거, 그 다음 거는 뭐 교직원에 관한 거, 이런 것들. 그거는 데이터 파일 하나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이블은 엑셀 파일과 비슷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개를 다룰 수 있다 그냥.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뭐랄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의 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이 잔뜩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엑셀 파일이 잔뜩 있어. 그럼 그냥 데이터베이스. 약간 집합 개념을 알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건 뭐 있어? 이름, 전공, 뭐야 뭐 성별, 전화번호 이런 거 있고 뭐 2023 어쩌고 저쩌고 있을 수 있을 거고 2022 이렇게 있을 거고 뭐 A, B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자래 뭐 경영 이름 뭐 남자고 여자 010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더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2022 이렇게 있고 뭐랄까 컴퓨터 남자 010 어쩌고저쩌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진짜 찐 데이터다 라고 할 만한 거는 어디 있어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어느 부분이랑 어느 부분은 약간씩 다르잖아요. 성격이 어디가 달라요? 일단 얘네들 전부 다 데이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셀 하나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좀 나눠보면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데이터가 아닌가? 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데이터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아랫부분이 맞잖아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아마 게임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은 뭐 대충 한 번쯤이라도 봤을 거예요. 메타데이터. 보통 점 메타데이터 해가지고 뭐 약간 숨긴 파일 처리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구분짓기 위한 데이터 쯤 되는 거예요. 이 행은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구분 짓는 거잖아요. 진짜 데이터는 없는 거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충 때려 맞춰서 이거 학과인가? 전공이 이건가? 얘는 뭐 010 어쩌고니까 전화번호겠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역할은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데이터들을 구분해주는 데이터들을 위한 데이터. 이해되시죠?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 행이고 열이잖아요. 엑셀은 이게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제가 대충 쓰면은 얘가 뭐 추천 같은 것도 해주고 여기다가 뭐 경 이런 거 하면은 이전에 뭐 썼지? 하면서 지금 저 한 글자밖에 안 쳤는데 이런 식으로 채워주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있고 어느 정도의 눈치가 있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눈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엑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트 내가 이거 하나 더 하고 싶어 하면은 얘는 그냥 이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사실. 물론 뭐 수식 같은 거 쓰려면 또는 이런 뭐 좀 세부적인 컨트롤을 하려면 필요하지. 뭐 테두리라던가 뭐 기타 등등 다른 기능들 쓰려면 필요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설계, 구축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좀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설계를 못하고 구축을 하지 못하면은 애초에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어.
엑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냥 끌 때 저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대. 그럼 이 전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 DB는 DBMS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하셔도 돼요. 오늘은 약간 역할론적인 개념인 거지,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라클, 막 ESQL, 뭐 MS SQL 이렇게 있고, 아까 봤던 게 뭐냐, 데이터 순위 같은 거 아까 봤을 때 다른 거 있었는데, SQL 서버 뭐 이런 거 있고, 포스트그리 SQL 있고 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위니까 계속. 근데 아까 전에 초반에 찾아봤던 자료 중에서 뭐 특징들 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보면은 얘는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고, 얘는 좀 뭐랄까 오픈소스라서 뭐냐면 그냥 아무나 갖다 쓰는 느낌이에요. 회사는 같아요. 근데 둘 다 오라클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마리아DB 있죠. 이게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복잡한데요. 원래는 마리아DB, 오라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마리아DB가 하나 있고요. 오라클이 있고, 그리고 MySQL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사기업들 같은 거, 그러니까 정부 기업들 말고 사기업들은 거의 다 그냥 SI라고 보면 되는 거 같거든요. SI 업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SI 업체가 뭘까요? SI가 있고 SM이 있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SI, SM. 여기 보면은 개발자 업무 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획개발 유지보수 운영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운영 또는 유지보수예요. 그냥 매니지먼트고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달라요. SM 업체인가 SI 업체인가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보통 대부분 SI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만약에 이쪽으로 취업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컴퓨터랑 전혀 관련 없는 뭐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한대. 근데 당장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럼 내가 못 만드니까 외주를 맡겨야 될 거잖아요. 그 외주를 처리해주는 약간 하청업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의뢰를 받아서 그걸 수행해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다른 업체에서 넘어온 그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주고, 뭐 보통 파견직이 많은데 그 SI 업체에 만약에 뭐 10명이 소속돼 있어. 여기 뭐 A라는 업체가 따로 있대. A라는 업체에서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7명 보내. 그리고 어떤 기간 잡고서 뭐 한 달 동안 이 회사로 출근을 해. 그리고서 막 만들어요. 한 2주 동안 만들어. 그리고서 이제 한 명 남겨놓고 다시 복귀해.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 또 투입해. 뭐 이런 식이에요. 이 한 명은 여기서 이제 유지보수 아니면은 여기 이 본진 가서 그러니까 대기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옛날에는 이것만 썼어요. 왜냐면 이게 완성도가 더 높아서. 완성도가 높다기보다는 좀 더 뭐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용하기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요게 무료였고요. 얘가 유료였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돈 주고서라도 이런 거 쓰는 거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MySQL이 오라클을 그냥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오라클을 쓰던 회사들은 계속 이걸 쓰는 거고, 이제 뭐 신입 개발자가 늘어난다 하면 MySQL 많이 써봤을 거니까 이거의 사용 빈도를 늘리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얘를 인수를 했어요. MySQL을 샀어. 원래 우리 같은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개인 활동하는 애들은 돈 주고 쓸 필요가 없었잖아. 그냥 이거 쓰면 됐었는데 오라클사에서 얘를 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 거지. 아니 지네 거 좋은 거 있는데 이걸 샀어? 그러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과연 똑바로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네 거 돈 주고 쓰는 거를 계속 좋게 만들겠지, 이걸 굳이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 줄까? 라는 불신에서 생긴 게 이 마리아DB. 그러니까 마리아DB는 MySQL의 계승자 느낌이에요. 모든 걸 이어받았다. 마리아DB 하면은 MySQL이랑 문법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얘랑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 그래서 지금 그냥 마리아DB 하면은 MySQL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혼용해서 써요, 그냥. 그래서 뭐 계승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단계가 약간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할 건데 사실은 마리아DB라는 거. 그렇지만 차이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XAMPP를 쓸 거거든요. XAMPP? 이게 아마 맥에서도 돌아갈 거야. 내가 맥북 쓰는데요. 이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좀 잘 맞는 애. XAMPP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 우리 학원 컴퓨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윈도우잖아요. 전부 다 윈도우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얘를 쓸 거예요. 이게 아마 엔진 X 뭐 이게 뭐더라? A가 뭐지? 아무튼 뭐 있고, 요 앱이 마리아DB예요. 그래서 OS에 따라서 개발 환경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환경에 맞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마리아DB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다운받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윈도우 키 눌러보시고요. 컨트롤 알트 사이에 있는 거, 여기 XAMPP라고 쳐보세요. 그럼 저처럼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다시 받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집에 가서 또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XAMPP 다운로드 치면 돼요. 그냥. 또는 여기로 와도 돼. 수업 페이지에 걸어놨어요. 리플. 이렇게. 그럼 보면은 아파치, 마리아DB, PHP, 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냥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걸로 들어오는 게 나을 거예요. 뭐 여기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근데 이러면은 좀 이상한 거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로 와서 여기 있죠. XAMPP for Windows. 뭐 집에서 리눅스 쓴다, 집에서 맥북 쓴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윈도우즈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다. 지금 현재 앉아있는 컴퓨터에 XMPP가 깔려있다. 그럼 저 안 따라해도 돼요. 대신에 안 깔려있는데 하면은 지금부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르고 얘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잠깐만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 됐네.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만약에 다운로드 안 되면은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냥 왜 안 되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눌러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운로드 가서 여기 그냥 실행하면 돼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자리 없는 분들은 이거 따라하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또 다운로드 실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왜 뭐라 하냐면은 있는데 왜 또 해? 이럴 거거든요. 그냥 다시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저는 넥스트 하시고, 여기선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회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있거든요. MySQL 당장은 MySQL 빼고 나머지 다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MySQL만 체크를 하면 돼요. 회색은 건드릴 수 없어요. 애초에 회색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MySQL만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하고, 이거 웬만하면 냅두시고 넥스트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있어서 못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그지? 다른 거 선택해라 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넥스트 하면은 아마 그냥 바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그냥 이거 키면 돼요. 컨트롤 패널 해가지고 키면 돼요. 잠깐만. 이게 제가 저쪽 모니터 해야 되네. 컨트롤 패널. 아니, 모니터 설정 어떻게 해? 잠깐만. 그러네. 저 왼쪽에 뜨네. 그러면 얘를 안되네.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설정해서 됐다. 떴다. 여기 다시 1로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됐다. 좀 이상해졌네? 됐다.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요 화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 뜨면 돼요. 저 이거 강사 PC는 듀얼 모니터라서 왔다 갔다 하느라 안 보였는데, 아무튼 지금 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XMPP 컨트롤 패널 열면 돼요. 다운로드 중인 분 계세요? 얼마 남았어요? 저 이거 깔려 있어서 틀었는데 MySQL 오류 비슷하게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뭐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설정하고 한번 해보고 끝낼 거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이거 스크린 보기만 해도 돼. 그러니까 설정은 내일 미리 와서 하시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오시던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컨트롤 패널이 하나 뜰 건데, 그 밑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야. 여기 아파치 뭐 필요 없어. 여기 MySQL 있잖아요. 여기 X도 있죠. 상관없어요.
여기 로그 쪽에 보면은 MySQL error.log 있죠. 이거 그냥 보세요. 안 따라해도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로그가 다 남거든요. 오늘 8월 19일이야? 왜 19일이야? 아, 이거 스타트를 안 했구나. 스타트하고 스탑하면 아마 로그 찍힐걸? 21일. 그죠? 8월 21일 15시 27분.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여기 뒤져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에러 메시지들이라던가 아니면 상태 메시지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얘는 뭐 필요 없고. 스타트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PID 나오고 포트가 나오죠.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스타트 스탑만 누르면 돼요. PID는 이게 아마 프로세서 아이디일 거고, 포트는 얘가 점유하고 있는 포트 번호를 말하는 걸 텐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서버 쪽 내용이라서 그냥 켜고 끄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 눌렀는데 얘가 여전히 X예요.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 이거 좀 짚고 넘어가자. 아까 봤던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MySQL error.log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으로 그냥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 찾아봤는데 이게 에러야. 그럼 그냥 이렇게만 쳐봐도 돼요. 에러 MySQL 셧다운 뭐 저거 왔잖아요. 그쵸? 나랑 비슷한 놈이 한 놈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양이 많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냥 갖다가 복붙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 MySQL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기 MySQL 어쩌고 하잖아요. MySQL 셧다운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config 있죠? 이건 따라하세요. config를 누르면은 my.ini가 있을 거예요. my.ini 얘를 눌러보면요,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여기 컴퓨터에 이미 돼 있어서 그런데 얘를 하나 해줘야 돼요. lowercase table names e.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 상태일 거거든 지금. 살짝 내려보면은 MySQL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MySQL D. 요 D가 아마 데몬 옛날에 아니야 몰라 돼요. MySQL D 찾으시고 그 밑에 포트 3306 되어 있죠. 이 사이에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로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인데 얘는 언더바로 다 엮여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은 L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내가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은 P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이 없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커서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데모는 리눅스 용어라서 몰랐대요. 이거 옛날 버전의 뭐 그런 걸 뜻하는 건데, 여기 남아 있을걸? 네, 여기 있네. lowercase table names 2. 그냥 복붙해도 돼요, 이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밑으로 더 내려보면은, 요게 있어. UTF-8 settings. 여기 아마 샵이 이렇게 5줄 되어 있을 거거든요. 얘네들을 지워주시면 돼요. 샵만. 딱 샵만 지워주세요.
얘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 샵 2개짜리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 요 앞에 붙어있는 샵 5개를 지워주시면 돼요. 5개 맞나? 5개 맞죠? 맞을 거야. 얘네들 앞에 있는 샵 5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별 모양 있죠? 요거 이 문서에서 별 모양은 저장 안 했어거든요.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 끄시면 돼요. 컨트롤 S.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실행하는 도중에 컨피그를 건드렸다, 설정을 건드렸다, 그럼 실행 도중에 얘는 못 알아채거든요. 그때는 그냥 껐다가 키면 돼요, 그냥. 그리고 컨트롤 패널은 이거 설정하고 나면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업에서. 그냥 꺼도 돼. 어디서 할 거냐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거 있죠. 화살표. 숨겨진 아이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XMPP 컨트롤 있죠.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스탑 하면 돼요. 스탑 하면 멈출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 하면 또 실행될 거야. 근데 봐야 된다. 그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냥. 지금 얘는 서버를 킨 거고요. 잠깐만, 그러면 서버가 뭐야? 서버 라는 말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없죠.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럼 서버가 뭔데? 서비스 해주는데? 서버는 약간 역할론적인 단어가 맞거든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뭔가 얘가 전달을 해줬어. 그럼 얘는 서버예요. 보통 언제 많이 쓰냐? 게임할 때. 아, 서버 다운됐다. 또는 수강 신청할 때. 아, 서버 터졌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서버가 뭔지는 모르지만 쓰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서버는 왜 그 회사마다 서버실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영화에서 보면 이런 데서 하나씩 빼가지고 막 교체해서 집어넣고 이런 거 전달해주는 역할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컴퓨터예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상이 있어. 그럼 서버실 직원이 뭐 하냐면은 여기 거 하나 빼가지고 그냥 껐다 킨 다음에 다시 꼽아. 그게 다예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전달용 이런 전달용으로. 그러니까 얘는 모니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랑은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장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서버가 막 명확히 뭐야 이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또는 장치예요, 그냥. 대신에 전달에 좀 의의가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표현을 했을 때 이거 스타트 하면서 저는 지금 서버를 킨 거예요 했잖아요. 몰라도 돼요. 왜냐면 모르려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서버 설정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개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걸 대신해주는 놈이 있으니까 우리는 걔네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좀 편하게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별거 아니고 보통 이제 서버 다룰 때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cmd 명령창 이거든요. 근데 보통 컴공각 아닌 이상 이 까만 화면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뭐 하다가 이런 까만 창이 떴어.
그럼 약간 당황하고 뭔가 잘못됐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명령할 수 있는 창이에요. 보통 이런 UI가 제공되기 전에는 그냥 이게 컴퓨터였어. 이게 끝이었어. 컴퓨터 키면. 옛날 시절에는 명령어로 뭐 파일 만들고 뭐 파일 이동시키고 삭제하고 그걸 그냥 이걸로 하는 건데 UI가 제공이 되면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가 가능해진 거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직접 키보드만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에는 마우스가 없었잖아. 알아요? 마우스 없었거든요. 그냥 키보드랑 모니터만 있었어. 심지어 왜냐면 이걸로 다 컨트롤 하니까 이게 dir 같은 거 이런 거 디렉토리 외에는 이거 뭐예요 지금? 요즘 폴더 위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폴더 위치예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은 보면은 C 드라이브에 뭐 보고 가라냐면 여기 C 있잖아. C 드라이브에 유저스 이거 사용자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드민 있죠. 어드민 들어가면은 뭐냐면 점 안드로이드 점 캐시 점 안드로이드 점 캐시 뭐 이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야 이거랑 이거랑.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change director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다시 directory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이게 답니다. change directory 어드민 하면 다시 이동하는 거고. 파일의 이동이나 뭐 생성, 삭제, 기타 등등.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C 드라이브에다가 여기 XAMPP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C 드라이브에 연관음이 있을 거야. 딱히 안 건드렸다면. 다운로드 받을 때 제가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경로. 그러면 여기 연관음이 있을 거예요. 이 경로에 있을 거예요. XAMPP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MySQL이죠. 왜냐면 아까 내가 MySQL 체크하고 다운로드 받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MySQL에 어디더라? 빈에 여기 밑에 보면은 mysql.exe가 있어요. 여기 있어. 실행 파일이. 여기. mysql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로는 여기 있고요. XMPP의 MySQL의 빈의 파일은 이거야. mysql.exe. exe가 뭐예요? 이거 실행 파일이죠. executable이라고 하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 파일. 이거 txt는 뭔데요? 텍스트 파일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확장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할 거예요. C 드라이브 차원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XAMPP랑 MySQL이랑 빈 폴더까지 들어와야 되죠.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야. dir 여기 XAMPP 있다. 그러면 change directory XAM 치고 탭 누르면은 자동 완성돼요. 안 따라해도 돼요. XAMPP 들어왔죠? XAMPP 안에 MySQL 폴더로 들어올 거거든요. MySQL 폴더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약간 차이점 보이시죠? 이 두 줄에 경로에 있어서 차이점. 그 다음에 MySQL에서 change directory bin으로 가면은 지금 이 상태잖아요. 똑같은 상태잖아. 여기서 이제 dir 또 쳐보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들 다 나올 거면서 이 중에 내가 실행해야 되는 어디 갔냐? mysql.exe가 여기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change directory 이렇게 하면 한 번에 C 드라이브까지 나가거든요.
역슬래시에요. 역슬래시. 그 지우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거. 달러 표시, 원 표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change 디렉토리 xmpp 그리고 슬래시 넣고 mysql 잠깐만 슬래시다. mysql 슬래시 긴 하면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한번 따로 찾아보세요. 그냥 리눅스 명령어 또는 뭐 vi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 하면은 cls 쳐주면 돼요. 클리어 cls. 그럼 이전에 남아있던 지저분한 게 없어지고 지금 실행해야 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찾았어 내가 뭐 디렉토리 해가지고 찾았어. 여기서 mysql.exe 찾았어. 얘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실행해요 이거? 윈도우에서 내가 이걸 실행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고 말죠. 근데 여기 더블 클릭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거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만의 방식으로 실행을 해줘야 된다가 되는 거겠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형 mysql.exe 하면 돼. 얘를 실행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실행하는데 옵션이 있어요. 얘는 계정명이고요. 루트가 내 이름이 될 거예요. P는 패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은 엔터 패스워드 뭐예요 이거? 비밀번호 쳐잖아요. 근데 나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엔터 그냥 누르면은 뭐라 그래요 얘가? 웰컴 투 더 마리아DB 모니터라고 하죠. 나는 분명히 MySQL 실행했는데 마리아DB 모니터라고 나오네. 똑같은 거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마리아DB 모니터가 됐어요 지금. 왜냐면 이 상황이 아니야 지금. 폴더 상황이 아니야. MySQL의 실행 상황인 거예요. 실행시켰을 때 여기 보면은 서버 버전 같은 거 나와 있고 오라클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나가고 싶으면은 픽 하면 돼. 그럼 빠이 하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창은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이제 방향키 위로 눌러보면은 입력했던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면은 다시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비밀번호 입력 안 할 거야 해서 그냥 하면은 웰컴 투더 어쩌고 해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이런 거예요. 얘가 켜져 있어야 돼.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 여기서 만약에 퀵 하는데 얘가 꺼져 있대요. 껐어요 지금. 스탑했어. MySQL 실행할래? 라고 하면은 뭔가 아까랑 달라요. 뭐라 그래요 이거? 에러 코드는 2002번이고 MySQL 서버에 커넥트 할 수 없어 라고 하잖아요. 연결할 수 없어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안 켜져 있으니까. 전달해주는 놈이 없는데 얘를 꼭 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오면은 얘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설정 다 해놨다면 그냥 스타트만 눌러놓고 그냥 꺼도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경로가 아니라 지금 이 MySQL을 실행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하면은 보여줘요.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들 뭐 있대요? 그래서 뭐 A1, Information Schema, MySQL, Performance Schema, 뭐 PHP 어드민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A1
여기 뭐 보면은 퍼포먼스 스키마 여기 있고, 뭐 PHP 어드민 여기 있고, MySQL 여기 있고 이런 거. 이거랑 이제 대응 관계인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왜냐면 A1부터 A6가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규칙 같은 것들 배울 거고, 이런 이제 아니다. select 안 따라해도 돼요. MySQL use MySQL이다. use MySQL. 그럼 지금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드라고 뜨죠. 그러니까 얘는 상황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show tables 하면은 뭔가 많아졌단 말이야. tables in MySQL 하면서 보여주죠. 그죠? 이것저것 보여주잖아요. 아티클, 뭐 콜럼 스태츠, 뭐 프리브 뭐 이런 식으로. 어디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콜럼 스태츠 있고, 뭐 DB 있고, 이벤트 있고, 펑션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또 이건 대응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지금 이 놈들은 다 실물 파일 및 폴더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안 졸아도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좀 보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뭐 알겠어. 보여주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보면은 뭐 use 뭐 이런 거 알겠어. 또 show tables 이건 테이블 보여달라는 거겠지. 뭐 알겠어. 잘 보여줘.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이 까만 화면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섞어서 쓸 겁니다. 섞어서 쓸 거예요. 좀 사용하기 편한 애들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집에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집에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도와주는 얘의 설치 및 뭐 세팅, 뭐 사용은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엔간호 빠지지 마시고 이거를 만약에 이거 지금 앉아있는 컴퓨터에 XAMPP가 깔려 있다면 저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 있죠. 뭔지 알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한 다음에 여기 목록에다가 XAMPP를 검색을 한 다음에 제거를 합시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꺼야 돼. 일단 이거 다 스탑하고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폴더 같은 거 다 닫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제거하고서 새로 다운로드 받읍시다. 왜냐면 이전 수업에 했던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좀 제거하고 다시 설치 받고 깔끔하게 시작을 하는 걸로. 뭐 얼마 안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얘가 언인스톨 어쩌고 하면은 그냥 얘 하시면 돼요. 리소스 처리할 수 없다. 그냥 좀 기다리면 돼. 저도 처리해 놓을게요. 얘는. 그냥 컴플리트 됐으니까 지금 시작 안 해. 아마 뭐 다시 시작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시킬 거예요. 그냥 끄고 가시면 돼요. 설치는 다시 아까 했던 대로 여기 수업 페이지 들어와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좀 고수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자리 이동하면 이거 새로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다면 웬만하면 고정석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아니, 이제 할 거예요. 그래, 일단 여기까지.